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2만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으며 환호했고, 이제 다시는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 대비 40% 넘게 폭락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막대한 수익은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죠. 특히 이번 하락이 유독 고통스러운 건 그 속도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을 기대하고 레버리지를 썼던 수조 원 규모의 자금들이 하루아침에 강제 청산을 당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들 사이에는 침묵과 공포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이 가상자산이 최근에 왜 이렇게나 무너져 내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며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불과 재작년 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고 비트코인은 우리의 미래 자산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상승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첫 번째 결정타는 바로 정책의 배신, 이른바 워시 쇼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를 팍팍 내리고 돈을 풀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했던 친가상자산 정책의 핵심도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은 시장의 기대와 정반대인 케빈 워시였습니다. 그가 의장석에 앉는 순간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진 날 비트코인은 단 하루 만에 6%나 폭락하며 8만 달러 선을 내줬는데요. 이는 단순한 악재 하나가 터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돈줄이 마를 것이라는 공포 앞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시 쇼크보다 더 무서운 진짜 이유는 두 번째,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과 기관 자금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저금리 대출을 끌어와서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이른바 무한 레버리지 전략이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시 쇼크로 가격이 흔들리자 이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고 증권사가 강제로 물량을 팔아치우는 마진콜이 터지면서 또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 즉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한 셈이죠. 이 상황을 진짜 심각하게 만든 건 시장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기관들마저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건을 던지면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받아주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 ETF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 내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소위 큰 손들이 매달 수조 원어치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데 이걸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죠. 결국 지금의 폭락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방아쇠를 당기고 빚으로 쌓은 거품이 터지면서 기관들마저 등을 돌린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회사의 운명을 걸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샀던 그 기업들은 지금 과연 무사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동안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 바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저금리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서 또 돈을 빌리는 이른바 무한 매집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72,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으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시나리오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스트래티지가 공식적으로 평가 손실 상태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71만여 개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만 6천 달러 수준인데요. 현재 시세가 평단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장부상 이익이 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순식간에 회사의 재물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약 22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의 만기가 내년 이후라며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오를 때만 작동하던 그들의 성장 방정식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스트래티지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폭탄을 안고 있는 곳은 바로 이더리움 시장의 큰손 비트마인입니다. 이 회사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현재 이들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전 세계 유통량의 3.5%가 넘는 428만 개에 달하는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면서 발생한 미실현 손실만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경영진의 태도입니다. 비트마인의 톰리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8조 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설계한 전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유축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폭락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4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이걸 뚝심 있는 투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도박에 빠진 건지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현상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주가도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이들을 믿지 못해 주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히게 되고 결국 빚으로 코인을 사는 레버리지 루프가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레벨 다운 된다면 이 기업들은 보유 물량을 강제로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정한 의미의 대폭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이제 끝이 시작되었다고 냉혹하게 선언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월가의 전설이 된 남자,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하락장이 아닌 17세기 네덜란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튤립 버블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정의하며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3단계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첫 번째 단계는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하회하는 순간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게 왜 위험하냐면 바로 앞서 언급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히는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7만 달러가 깨지는 순간 스트래티지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확정짓게 되고, 자본시장은 이들을 더 이상 건실한 기업이 아닌 부실 덩어리로 취급해 돈줄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추가 매수를 통해 가격을 방어하던 고래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더 위험한 건 두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6만 달러 붕괴 시점입니다. 버리는 이때부터 가상자산 기업들의 무한 레버리지 전략이 구조적으로 파산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떠받쳐온 거대한 유동성 루프가 역회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인 5만 달러 선마저 무너진다면 그때는 채굴 업체들이 줄도산하며 시장 전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채굴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광부들이 기계를 끄고 파산 신청을 하면 네트워크의 보안이 무너지고 신뢰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산전이 현상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반사이익으로 올라야 할 금과 은 가격이 오히려 10%에서 30%까지 동반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기관들이 구멍난 계좌를 메우기 위해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금과 은 선물을 강제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시장까지 전염되어 멀쩡한 자산까지 끌고 내려가는 좀비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버리는 일을 두고 실체가 없는 토큰 자산이 실물이 있는 원자재 시장까지 붕괴시키는 기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투자 시장 전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고점을 경신하며 환호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의 시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졌습니다. 이번 조정장을 통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유동성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을 둘러싼 거시 경제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지금 감정보다는 철저한 이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